네.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2019년 7월, 8월 특히 이 강의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첫 번째가 아침 특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말 학습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침 특강은 여러분들 아침에 들어봤고, 해보니까 대체로 뭐, 테마 8개에서 10개 정도, 그죠? 그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이제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나, 안 다루는 내용이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조교 선생님이나 혹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개수, 혹은 시간, 혹은 난이도 조정해서 해 나갈 거고, 주말 학습반은 본 강의로 상담과 첨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긴 되지만, 특정한 조가 얘기를 길게 하거나, 몇몇씩 또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 일찍 가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관리하거나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공예과가 올해 안 뽑아요. 그래서 디자인 공예를 원래 일요일날 수업했던 거를, 디자인 공예 같은 경우는 2월, 3월, 4월, 5월, 6월 요 강의 요렇게 했었는데, 요때 들었던 학생들은, 내년에 그냥 강의 개설하면 그냥 다시 또, 강의료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면 뭐 내년 이제 문제풀이 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방황할 것 같고, 공부를 아예 손을 놔버릴 것 같아서, 이 학생들을 그냥 무료로 또 일요일날 늘 수업 듣던 시간에 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혹은 스터디도 하고 디자인 공예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말 학습반은 미술과랑 디자인 공예과, 그런데 디자인 공예과가 참석할지 모르겠어. 지금 안 뽑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막 상처를 받았잖아요. 지금 국가에게. 그런 상태인데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막 그냥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차분하게 와서 스터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요일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주말 학습반 진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오늘부터는 반드시 꼭 지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쓴 답을 일단 빨간색으로 자기가 먼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하시고,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에는 없는데 자기 생각에 이것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색깔, 녹색이나 하늘 색깔 같은 걸로 체크를 해서 갖고 있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1번 자가채점을 하시고, 두 번째 색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토요일이 됐던 아니면 일요일이 됐던 반드시 첨삭이거나 혹은 상담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하루 더 출근해서 나오는데, 나와서 괜히 그냥 멀뚱멀뚱 서로 얼굴 보고 안녕 뭐 이러고 가는 건 정말 어이없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점수 내셔야 됩니다. 점수. A형 점수, B형 점수, 그래서 총 요걸 내시면 주말 학습 관리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화면 좀 볼게요. 요렇게 할 겁니다. 요거 화면 좀 크게. 자, 화면 맨 위로 올라가서 일요학습반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번호를 매겨서 성명,
이렇게 성명이 싫으면 그냥 아이디로 하셔도 됩니다. 자기랑 나만 알면 돼요.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8회까지 쭉 점수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총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뭐 석차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내려가면 여기 점수에서 지금 54.9가 9등이네요. 지금 54.9 정도면 지역에 따라서는 합격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서울 경기는 좀 어렵고, 물론 그런다 그거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시험은 매년 바뀌는 거니까. 매년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해는 광주가 서울을 능가한 적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1차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55점 아래면 서울 경기는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이제 합격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요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요렇게 되고요. 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점수가 안 되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 좀 할 거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누구누구가, 몇 점이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차별로 또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래서 자기 점수랑 전체 점수.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합격 커트라인 이상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떤 점수는 좀 낮춰져 있고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도록 요거를 주말학습반, 그러니까 내일 할 겁니다. 내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스스로가 일단 빨간색으로 냉정하게 자기한테 점수 많이 줘봐도 소용없어요. 평가로서 주는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 그지? 그래서 냉정하게 채점을 하고 총점까지 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메모해서 저걸 매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업데이트 할 거고, 만약에 가능하면 이름을 다 삭제하고 닉네임이거나 혹은 번호만 나랑 본인이 알고 있으면 되니까 비포 용지 크기로 벽면에 부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전체가 그렇게까지 해서 현재 자기 상태, 일단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이제 발전돼 가는 모습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그렇다면 정답은 요건데 자기는 다르게 썼어요. 그지? 숫자 낸 거 정답이 감정인데 표현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색깔 칠했다. 그럴 때 나랑 이제 첨삭해서 이거 정답 됩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 명이 며칠에 걸쳐서 고민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일단 아침 특강반은 오늘 진행 첫날 해봤는데 그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일 진행을 해보시고 그다음 내일은 뭐 인강생도 와도 좋고요. 직강생도 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강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토요일 직강을 형편상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에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 일요일 날 주말학습반 와서 첨삭이나 상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주말학습반을 꼭 직강만 이용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강생들은 모두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일단 오면 3시부터 진행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3시부터예요.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자유롭게 할 거고요. 일단 와 있으면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아마 2교시를 쓸 겁니다. 계속 2교시 쓸 거고 연구실 열려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와서 스터디도 하시고 또 개별 자습실처럼 쓰시고 그리고 공부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오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날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제와 문제를 좀 줄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이렇게 좀 풀어보고 답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문제도 있을 거고 기존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들 어려워하는 페스탈로치는 거의 맞췄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러스킨 같은 거 거의 다 마쳤고요. 그 일반 미술교육학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약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걔네가 19세기, 그러니까 1855년이거나 1800년대 초반 내용이라서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다 썼단 말이지.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요일 날 오면 공부 상태에 따라서 제가 중요한 문제는 반복해서 또 한번 주고 또 풀어보게 하고 또 새로운 문제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또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좀 부지런 떨고 열성껏 하는 사람에게는 지도나 가르침 혹은 문제도 좀 제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욕심은 최대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해 정말 기분 좋게 합격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일요일 날 나오기 싫거든. 그지? 그런데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에게 많이 좀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요일 하는 주말 학습반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특정한 형식은 없어요. 일단 자유롭게 오시면 문이 열려 있으면 오셔서 앉아서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별로 혹은 개별로 공부하시다가 첨삭받으러도 오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간에 제가 와 있는 사람에게 이제 주제나 문제 주고 풀어보게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첨삭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점수 오늘 점수를 저한테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 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서 제가 조교 선생님들이나 혹은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A형이 어려웠어요? B형이 어려웠어요? 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A형이 어려웠고 쉬웠고 B형이 아주 이렇게 피셔야 되나? 어려웠다라고 하고 어느 분은 반대로 B형이 아주 쉬웠고 요건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 차이가 좀 나는구나. 각자 공부 상태가. 요게 예상해서 실제 기출일 경우 요만큼이 영역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요거 대다수를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풀었던 것 외에 9, 10월 땐 다른 걸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 랜드하와 안 나왔죠? 인터뷰저 과정 안 나왔죠? 그죠? 걔네들은 이때 풀 거예요. 그지? 애플랜드 인지 유연성 논의 4가지 안 나왔죠? 그죠? 걔네들은 이때 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거고, 요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아침 특강에도 하고, 그지? 요런 애들을 또 주말 학습반에서도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요런 것들 전체가 모여져서 실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7, 8월 달 오늘 문제를 풀었어요. 요걸 좀 들여다보면 요 내용에는 기본서 내용도 있고요. 심화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체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배웠던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B형 1번, 2번 이게 뭐지? 라고 했겠죠? 전혀 처음 보는 거 그렇게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음 주가 교육과정이에요. 교수법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것들도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몰랐어요, 안 배웠던 거예요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전체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전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풀이 때, 모의고사 때 점수는 의미가 없다. 점수에 연연하면 바보. 안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합격을 하려면 이러저러한 장치들,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이러저러한 커리큘럼을 잘 좀 소화해내고 진행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7, 8월달 문제풀이는 배운 것도 있지만 안 배운 것도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야만 안전하게 합격을 해요. 이렇게 다 하지 않으면 그냥 쉬운 문제만 줘버리면 기분은 좋죠. A형, 아우 너무 좋아, 행복해. B형, 그냥 밥맛이 좋죠 그냥. 근데 그 합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내년에 또 봐야 돼. 네, 그러시면 곤란하지, 그지? 그러니까 내년에 보더라도 합격하고 빵 사들고 왔을 때 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사항,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문제 구성, 이런 것도 말씀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쭉 오늘 첫날이니까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궁금한 점? 혹시 궁금한 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좋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좋아요. 수업하겠습니다. 진행을. 자, 미교론 PPT 먼저 볼게요. 아침 특강 때 봤던 내용입니다. 미술교육론의 출제 포인트가 요즘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용어들. 그러니까 해당 학자가 주장한 용어는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용어,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좀 하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 최근의 추세가 이렇게, 목적, 그 다음에 방법, 미술교육 목적과 미술교육 방법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 계속 나오죠. 이렇게 2007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교사의 역할도 사실은 방법이죠. 교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방법이죠. 그죠? 요런 거. 비고치키 내용은, 작품, 작가, 감상자. 작품, 작가, 감상자를 놓고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논술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결국 미술교육에서 대화를 할 때 감상자랑 작가, 작품 간에 어떤 방식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사실은 얘도 따지고 보면 방법에 해당돼요. 이것도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비고치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사람? 피아제 해야 되죠. 피아제, 상징처리 인지 이론, 사회문화 인지 이론, 그렇게 되죠. 이 사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위험합니다, 이거. 아울러서, 여기는 이제 그 인지 이론에 관련된 거, 교수학습 방법에 이와 같은 사람 등급으로 쌍벽을 이루는 오! 누구? 교육학 안 하시는군요. 교육학 담을 싸셨는 게 왜요? 오수벨, 브루너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요거. 교육학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을 물어봤어요. 윌슨을 아주 구체적으로 판 거거든요. 윌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좀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지? 체제와 반체제 논리.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미술교육에 대한 입장인데 어떤 입장이냐? 발달 단계에 대한 자기의 입장. 결국 윌슨은 맥락주의이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옹호한다, 거부한다. 옹호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러한 것 중에서 지금 다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장과 플러스 요게 이제 평가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윌슨. 그래서 윌슨은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애플랜드 같은 경우는 인지이론에 해당하죠. 통합적 인지이론. 여기 비고츠키, 피아제, 애플랜드. 여기 상징처리, 그죠? 사회문화인지, 통합적인지. 이렇게 가는 거. 다시요. 우리 책에 있어요. 기본서에. 요거 상징처리인지. 상징처리인지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지식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마치 정보처리 이론과 같더라. 즉 컴퓨터 저장 장치와 같더라. 입력을 하면 단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장치, 필요할 때 인출, 그런 과정과 같더라. 그래서 상징 처리. 이거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영향을 받는 스캐폴딩, GPD 영역, 사회문화인지. 얘는 두 개를 통합한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이제요. 지금 칸이 모자라서 많이 못 쓰긴 했는데,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정답 설명하는 거 가지고 시간 빼는 것보단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14학년도에) 가드너하고요. 가드너하고 또 누가 있냐면 아른하임까지 나왔어요. 요거 좀 못 썼는데 아른하임. 그러면 여기 보자. 가드너, 아른하임은 이것부터 표시할게요. 파란색 표현 기능. 노란색 창의성. 하얀색 이해. 야, 분필이 색깔이 빨간색밖에 없네. 뭐 포스트 모던. 자, 보자고요. 아른하임은 어디예요? 이해죠. 여기 아른하임. 가드너 학생 중심이니까 포스트라고 합시다. 그냥 가드너.
2015학년도 아이스너 이해죠. 치재근 창의성. 2016학년도 스미스 표현 기능. 2016이죠. 지금 여기죠. 스미스. 그 다음에 로엔펠드 창의성. 아니지. 김밥을 먹어서 그래요. 로엔펠드. 김밥에 쌀의 양이 무척 많네. 그 다음에 2017학년도 맥피. 맥피 이해중심 교육 학자인데 다문화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포스트라고 씁시다. 맥락이니까, 그지? 맥피. 그 다음에 아이스는 또 나왔네, 그죠? 소시르는 여기 넣지 맙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비구치키 어디다 적어야 돼? 그냥 점점점 교육학. 그래서 비고치키. 비켜스키라고 썼어요. 그냥 웃자고. 그 다음에 허버트 리드 창의성. 그 다음에 윌슨 2018학년도 윌슨 포스토 쪽에 속하죠, 그죠? 네오디웨이 학자인데 맥락을 강조하니까 여기다 윌슨. 던컴 시각문화 하니까 여기다 적어야지, 그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2019 애플랜드 시각문화니까 여기.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쭉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한눈에 좀 잘 보이겠지? 자, 요거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안 나온 거 X. 그럼 이제 여기가 2020일 혹은 2021. 이렇게쯤 해드리면 이제 공부 주제 우선순위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요걸 기준으로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 우선 이거부터 해야지, 그죠? 누가 봐도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애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오래된 애. 이거나, 오래된 애가 지금 얘랑 얘잖아요. 얘랑 얘인데, 얘랑 얘가 공통점 자유표현.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물어볼 거 없고, 얘는 엄청 많죠. 발달 단계부터 해서, 마시에리마, 고마, 많죠. 요 리도 오늘 아침 특강에서 마지막 다 했어요. 유형 남았어요, 유형.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빅터 다미코, 나타리콜 요 정도. 아이스는 아직 안 나온 부분이 많아서 오늘 문제 넣어드렸고, 비평을 보자면, 다음 주가 비평이니까, 펄드먼이 여기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펄드먼이 그동안 3번 출제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가드너,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가드너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비고츠키에 관련해서 쭉 묶어보자면 듀이, 그죠? 듀이, 그 다음에 삐아제, 오스벨, 브루너, 가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이제 교사학습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 기준으로 저도 문제를 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늘 좀 출제 문제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공부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요 판에서 혹시 질문? 이렇게 널어놔도 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됐어요? 괜찮아요? 앤더슨도 중요할까요? 앤더슨 중요하죠. 지금 질문이 앤더슨도 중요할까 하는데 앤더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앤더슨, 펄드먼, 게이건, 하우젠 이런 사람들은 비평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영역이에요. 오늘은 순수 미술 교육론과 학자.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 8월에 안 낸 거는 9월 달로 낼 거고 그렇게 연결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각자가 공부하는 순서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문제를 중심으로 할 건지 문제랑 이렇게 확산시켜 준 걸로 할 건지 그지? 하여튼 잘 한번 판단을 해서 어쨌든 지금 질문자의 질문이 앤더슨 그러한 유형 애들 다 필요하냐 내용인데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앤더슨보다는 우선순위가 누구야? 게이건, 하우전 이런 거. 또 질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해드렸으면 오늘 이제 잘 채점하고 설명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잊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거 몇 개 하고 내일 와서 이와 관련된 거 따로 또 꺼내서 공부하다가 또 물어보고 나한테 그죠? 그러다 보면 나는 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 좀 주고 이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잘 맞물릴 것 같아요. 잘 조화롭게. 조금 피곤하고 힘들겠지 아마 첫 주에는 이 정도 인원의 반 정도 오겠죠. 그 다음 주는 그 반의 반이 오겠죠. 3주차부터는 아마 한 명이나 두 명 오겠죠. 그러려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 명이 와도 그냥 저 출근할 겁니다. 출근해서 그분에게 잘 알려주고 설명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여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서 시원하고 하니까. 어느새 봄이란다 또. 폭염이더라고요, 폭염. 저는 근데 아직도 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올봄이 벚꽃이 참 이뻤어요. 또 부산 벚꽃도 굉장히 좀 이뻤거든.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봄인가 했는데 어느새 폭염이야. 좋아요. 됐나요? 1번부터 가봅시다. 자, 저랑 여러분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거 정답 보면 됩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좀 설명 다시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내가 막 길게 설명하면 선생님이 들었던 얘기야, 이거 안 해도 돼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하여튼 그런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맞추는 게 중요해. 1번 미술 교육론에서 크게 접근해 본 거예요. 크게.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0%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는 걸로. 정답 거기 다 받으셨죠?
그래서 미적 감수성의 함양, 비판적 사고력, 특히 비판적 사고력은 우리 시각문화 미술국에서 필요한 거니까. 2번. 가드너는 공간적 지능하고 개인 이해의 지능. 근데 뭐 가드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아트 프로펠러도 나올 수 있죠. 됐죠? 3번 조선시대 화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3절주의도 같이 하셔야 돼요. 3절주의를 내려다가 저걸로 냈어요. 문제 형식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했는데 여러분들 거는 이렇게 안 돼 있죠?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산만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 거는 그냥 박스만 넣어드렸어요. 자, 기억은 제조입니다. 제조. 중요한 건 제조보다 예판이 중요하죠. 예판. 그 다음 별제. 종육품이면 좀 낮은 거죠. 공무원 국장급 정도? 근데 저거하고는 약간 무시해서 고을 사또 정도? 현감까지는 했어요. 겸재 정선 선생도 그렇고, 김홍도 선생도 그렇고, 사또까지는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비대령 화원인데, 자자가 한자로 읽으면 차로도 읽혀요. 그래서 차비대령이거나 자비대령이거나.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상시대기야. 소방대원처럼 항상 준비할 차야. 그러니까 임금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 차비를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야 모여 그럼 착 모이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봤어요. 실제 시험을. 실기 시험을. 거기서 상도 주고 등급도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했대요. 도화서 화원이 하는 임무는 의궤 제작, 어진 제작, 자기화, 얼굴 초상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일반적인 그림, 그 다음에 지도 제작, 자기화 같은 경우는 조선 중기 같은 경우는 화원은 한 가지 주제는 꼭 했었어야 돼요. 그 주제 특출나게 소만 그리거나 새만 그리거나 그죠? 대나무만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주제가 있었어야 돼. 사람 살색을 기가 막히게 빼거나 의습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하거나 이렇게 산수의 미점은 이 사람 불러 이런 식으로 해야 할 만큼 자기화가 따로 있었어야 돼. 또 요즘으로 따지면 자기 전공. 자, 4번 가드너가 바로 그런 거죠. 아트 프로펠 관련된 거. 군맨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각, 반성, 그리고 생산. 여기 생산. 저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길게 안 줘요. 근데 이렇게 길게 준 이유가 뭘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우시라고. 요거 박스로 묶으세요, 요거. 문제에도 묶고, 또는, 별도 표시하거나, 오리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저기 해드렸어요, 여기저기. 페스탈로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정답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1700 약식으로 50년대가 산업혁명이라고 봤을 때 요때로 봤을 때 1803년이 페스탈로치의 관념의 ABC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1896년에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이 나와요. 여기까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보자면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른바 무슨 중심 미술교육? 우리가 표현,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 표현 기능을 대체로 무슨 과목으로? 드로잉 과목으로 한다. 요거였어요. 그리고 시대 자체가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이 드로잉을 산업에 필요한 디자이너, 제도공, 요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드로잉을 가르치니까 필기력, 쓰기, 읽기력, 그래서 교양이 높아져. 성경을 읽게 돼. 그러니까 윤리의식도 높아져.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교양 목적. 물론 여성 교육에도 더 많죠. 특히 많이. 특히 여성에 더 많이 작용하고. 요렇게 되는 건데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요 사람의 특성상 드로잉을 가르치게 되면 개인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그래서 어떤 그 미적 감각을 개발하게 되고 그 이성적인 힘을 자극하게 된대. 잠깐만. 페스탈로치가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막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을 내버려 두면 잘 성장해. 성숙하고. 그런데 기아, 고아, 배고픔, 전쟁, 죽음, 공포 때문에 탁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배우지 못해. 쉽게 말해서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원래는 내버려 두면 자연으로부터 배워, 애들이. 근데 그게 안 돼. 전쟁 때문에.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전쟁, 황폐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려면 감각적인 인상을 찾게 하려면 A, B, C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된다가 페스탈로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부 학자들은 요거에 활용한 거고, 페스탈로치 본인은 그래서 내면적, 정신적, 계몽적 입장, 정신의 이성적 힘을 자극하려고. 그러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단순해서 복잡으로. 그렇죠? 기하학적 선. 보고 따라하게 하기. 왜? 내버려 둬도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도 요때 들어가고 방법도 요때 들어가긴 한데 목적만 약간 달라요. 이해 가죠?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19세기 초 드로잉 교육은요, 기하학적인 선과 인물을 이용하기에 앞서서 다른 그림을 무조건 모사만 시켰어요. 무조건. 근데 페스탈로치는 무조건 모사하는 건 반대. 어쨌든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서서히 진행. 또 선, 곡선, 각 있잖아요. 각, 예각, 둔각하는 각. 감각 인상의 알파벳처럼 읽을 수 있도록 A, B, C, D처럼. 그래서 선을 개입시킨 드로잉 방식으로 지각의 과정을 쉽게 하자 이거지. 대신에 협응력을 키우려면 자를 사용하지 않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 녹색 페스탈로치가 반대하는 거. 단순 모방은 반대. 사실 이런 걸 이렇게 지금쯤 설명을 많이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한 번호는 8번이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어쨌든 6번 넘어가 보자. 6번 가보자. 허버트 리드 예술 통합 교육 원칙, 그 다음에 인류 멸망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서의 내용. 예술 통합 교육 원칙은 사물에 의한 교육, 그 다음에 결합에 의한 교육. 정답 보시고요. 크기 좀만 더 키워보세요. 한 번 더. 꽉 차게, 가급적이면 화면 꽉 차게. 사물에 의한 교육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는데 사춘기가 지나면 예술적 성향이 소멸한다는 거야. 그러나 예술적인 방법에서 감각을 가르치면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만지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촉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합에 의한 교육은 교육 형식 자연에서 예술을 통해서 우주에 가치 있는 이론으로 조화되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허버트 리드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은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그 중에서 개별성이 충분히 드러나면서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미술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개혁보다는 교사를 많이 뽑아주는 게 좋은데, 뭔가 이제 지금은 사전 예고죠, 그죠? 그지? 이제 제대로 나오면 더 많이 뽑지 않을까? 늘 그랬으니까. 7번 윈슬로우.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윈슬로우는 재건주의죠. 혹은 사회 재건주의. 잠깐만요. 그 문제 볼게요. 여기 있는 도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구예요. 세 가지
요소 5가지 원칙.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트 마찬가지고요. 덴만 로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덴만 로스. 디자인 원리 가르쳤던 사람. 이 사람들은 표현 기능처럼 그냥 그야말로 원칙을 가르치거나 그렇죠. 실용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나 재건주의는 좀 다르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답을 보면 도우랑 사전트는 실용성을 위한 공예, 숭어 훈련의 교수법을 지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 실용성. 그 다음에 미 자체를 위한 교육의 원칙, 교육 원칙. 여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3가지 요소, 5가지 원칙. 그런 얘기고요. 재건주의는 뭐 2가지, 여러분들 늘 배웠던 거. 자, 그래서 잠깐만 배점 기준표 내려가 보면 요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늘 알고 있는 거.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종합해서 교육하는 종합주의 교수법도 정답. 그러나 어찌됐거나 얘네들은 무슨 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이제 재건주의는 거기 정답하고 여기 있는 거. 뭐 빈병, 폐품, 일상용품, 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 됩니다. 자, 도우랑 사전트 아시겠죠? 다시요. 다시 아주 기본적인 거. 도우 3가지 요소, 5가지 원칙. 5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종합주의 혹은 미술교육에서 원칙만 가르치는 거. 목적은, 방법은 또 그 추구하는 점은 실용성. 재건주의는 그런 목적은 좀 다르죠. 미술을 수단으로 쓰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재건주의는 그야말로 지역 중심이고 사회 재건에 초점이 있다면 도우는 디자인 쪽에서의 실용성. 여기까지 됐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